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사초의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도메인 함수의 세 번째 강의가 되겠네요. 세 번째인지 하도 많이 해서 두 번째인지 저도 헷갈리는데, 이번에 공부해야 될 도메인 함수는 이제 dlookup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lookup에 대한 함수는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고요. dlookup은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엑셀의 어떤 함수하고 똑같냐면 엑셀의 dget이라는 함수하고 똑같아요. 조건과 일치하는 특정 열애값을 표시한다. 이게 이제 vlookup과 굉장히 유사한 함수인데요. dget, dlookup. 그래서 dlookup은 이제 표시할 필드명을 앞에다가 먼저 써주시고, 큰 따옴표를 약속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테이블이나 쿼리명을 보통 이제 테이블이 많이 나오니까 테이블을 좀 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쿼리도 올 수가 있으니까 또 밑에다 써드려야겠죠. 큰 따옴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포의 뭐죠? 조건절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면 이 테이블이나 쿼리에서 조건과 일치하는 이제 다른 필드의 값을 가지고 와서 표시한다. dget 데리고 오다 조건과 일치하는 값을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dlookup을 이용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쥐기하고 금액이 현재 비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성명이 이제 중복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가정하면 성명과 일치하는 쥐기를 불러와라. 성명과 일치하는 뭐죠? 쥐기와 금액을 불러와라. 그죠? 근데 어떤 테이블에서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테이블을 뭐 쓰라고 지시가 되는 문제도 있고 테이블을 뭐 쓰라고 하는 지시사항이 주어지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본인이 직접 그 테이블을 찾아야겠죠. 그런 문제 두 가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얘를 먼저 좀 지우시고요. 얘도 지우시고 언바운드 상태가 돼야겠죠. 언바운드 상태가 된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txt 직위 필드 값에 아래와 같이 표시하십시오. txt 성명에 해당하는 일치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txt 성명에 입력되어 있는 성명과 일치하는 아니면 해당하는 그러한 쥐기를 표시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고요. sample2라는 테이블을 사용하라. 그러니까 sample2를 열어서 보시면은 성명이 나와 있고 거기에 쥐기와 이제 총 금액이 나와 있죠. 이해가시나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이제 dlookup을 써야 되니까요. 자,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txt 쥐기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원본에 가서 좀 확대를 하고 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lookup이요. 이렇게 하고 필드명은 뭘 써주라고 했냐면 쥐기를 써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sample2라는 테이블을 쓰라고 했고요. 여기까지는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보기 좋게 컨트롤 엔터를 줄을 바꿔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의 조건절인데요. 이제 이 조건절을 해석을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나와 있죠. 뭐 txt 성명에 해당하는 일치하는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txt라고 되어 있는 요것을 조건으로 동반해서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성명에 해당하는 일치하는 그런 쥐기를 표시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txt 성명에는 당연히 이제 성명이라는 게 필드 바운딩이 되어 있으니까 필드명은 이제 뭘 해야겠어요? 성명을 쓰고 같다 txt 쥐기를 이렇게 쓰셔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큰 따옴표 안에다가. 근데 이제 txt 성명 직위 또는 성명입니다. 죄송합니다. txt 성명에 일치되어 있는 해당하는 성명이니까 이 txt 성명이나 성명이 문자이기 때문에요. 작은 따옴표로 큰 따옴표를 바꿔주라고 했죠. 그리고 큰 따옴표 안에 txt 성명이라고 하는 컨트롤 이름이 들어가면 반찬 통을 넘겨주지 반찬을 못 넘겨준다. 그래서 분리하라. 앞뒤에서 한 칸 띄고 앰퍼샌드 한 칸 띄고요. 이렇게요. 그리고 한도막이었던 것이 이제 두도막으로 나눠졌으니까 큰 따옴표를 마무리를 해서 이렇게 완전 분리를 시켜주는 거죠. 여기까지 과정은 앞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를 했죠. 그래서 txt 성명이 조건에 참여하는 거고요. 당연히 txt 성명에 해당하는 일치하는 거니까 txt 성명에는 성명이라는 필드가 조건에 참여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고 이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폰보기 하시면 이렇게 직위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해 가시나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도 제가 풀어드릴 건데요. 두 번째 문제는 조금 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확대를 해서 txt 금액 필드 값을 표시하라. 이제 금액을 표시하라는 건 이제 아실 거예요. 근데 txt 성명에 해당하는 일치하는 금액이 표시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용할 테이블은 수험생이 알아서 사용하라. 여기 별도로 언급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일단 어떤 테이블을 써야 되는지 이게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첫째, 폼 속성에 갇혀가지고요. 여기에 있는 레코드 원본을 보시고 이 레코드 원본에 있는 것을 먼저 쓰세요. 아시겠어요? 이게 가장 무난합니다. 그래서 레코드 원본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서 써라. 말이 없을 때는. 요걸 하나를 좀 챙겨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레코드 원본이 이제 쿼리를 써서 들어가 보면 쿼리를 불러온 게 아니라 자체적인 쿼리를 써서 테이블을 불러다가 쿼리로 조작을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이제 특정 테이블이나 쿼리가 아니라 임시로 만들어진 쿼리를 여기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땡땡땡 누르시고요. 쿼리 디자인 화면에서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쿼리로 편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가 되어 있으면 이제 테이블을 여러 개를 갖다 쓸 수가 있으니까 어떤 테이블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쿼리도 여기에 존재하지 않고 임시적으로 있는 쿼리니까 그럴 경우는 이제 직접 본인이 찾아야 돼요. 뭘 찾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 문제를 보시고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걸. 자, 조금만 확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지금 조건에 참여하는 게 txt 성명이라는 거하고 이 성명이라는 필드가 조건에 참여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표시해 줄 것은 금액이죠. 그러면 성명과 금액이 필드가 같이 들어가 있는 테이블이나 또는 쿼리를 사용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별도로 언급이 없고 또 레코드 원본에도 임시 쿼리를 사용해서 작업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직접 열어봐야 돼요. 이렇게 열어보시고 열어봐서 이렇게 성명과 그 다음에 직위 또는 총 금액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을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필드명도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는 금액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딱 테이블을 열어봤더니 총금액이에요. 총금액. 그러니까 금액별로 다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필드명이 다를 수가 있다. 그럴 경우는 얘를 테이블에 있는 필드명을 써야 되지 제 마음대로 임의로 필드명을 입력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총 금액을 써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조건에 참여하는 것도 txt 성명이 조건에 참여한다. 그러면 이제 실제 테이블을 열고
이제 txt 성명 같은 경우는 문자니까 문자라는 걸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얘는 문자겠죠. 성명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왜 조건에 참여하는 필드를 확인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가끔요, 사원 번호라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번호가. 그러면 이제 번호가 가면은 이것처럼 이제 A 뭐 101이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문자인데 101만 나오고 얘를 문자로 취급해주는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또 101을 숫자로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제 출제자가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숫자로 취급되어 있는지 문자로 취급되어 있는지 꼭 테이블을 열고 그리고 실체에 있는 데이터 형식을 확인하라 그 말이죠. 아시겠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고 알면 아는 거지만 조금 느낌이 이상하다 그러면 테이블을 열고 직접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버릇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뭐 수험생이 알아서 사용하라 그랬으니까요. 폼에 갔더니 폼 속성에 레코드 원본이 테이블 하나다 또는 쿼리 하나다 그럼 갖다 쓰면 되고, 임시 쿼리를 이용해서 여러 테이블을 불러다가 사용을 한 거더라 그럴 때는 이 두 개의 필드가 같이 있는 테이블을 열어서 직접 수험생이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건에 참여하는 애도 문자인지 숫자인지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한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dlookup 가로 열고요. 필드명은 이제 아까 보셨죠? 총 금액입니다. 금액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보셨죠? 샘플 2번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조건절, 얘도 이제 좀 엔터를 쳐서 컨트롤 엔터를 쳐서 줄을 바꿔서 조건절이라고 쓰시고 가로를 닫고, 조건에 참여하는 애는 이제 성명이라는 필드가 참여하고 비교값으로는 txt 성명이 참여하겠죠. 근데 이제 성명이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원래 큰 따옴표인데 SQL의 큰 따옴표인데 큰 따옴표 안에 큰 따옴표가 들어가면 인식을 못하니까 작은 따옴표로 바뀌고요. 큰 따옴표 안에 컨트롤 상자가 들어가니까 일반 반찬 통을 넘겨주니까 이걸 분리를 좀 해서 한 덩어리였던 것이 두 덩어리 나눠졌으니까 다시 두 덩어리가 된다는 큰 따옴표를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분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고 이제 가보시면 이제 이렇게 제대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dlookup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좀 이해가 가시나요? 자, dlookup 함수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dlookup의 마지막 문제는 굉장히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앞에 문제하고 좀 비슷한 감이 있는데, 앞에는 txt 성명과 일치하는 문제를 저희가 풀어봤죠. 그죠? 그래서 폼의 레코드 원본을 보시면은 이제 샘플2고요. 샘플2는 아까 열어봤듯이 성명도 있고 주기도 있고 총금액도 있어요. 이제 성명이 이렇게 여기에 또 필드 바운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명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사원 번호를 가지고 해결을 해라 하고 이렇게 지시사항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폼 화면에서 성명은 표시되어 있지 않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써라 하고 지시가 되어 있으면 참 좋죠. 근데 이제 딱 봤는데 txt 사원 번호가 없어요. 그죠? 사원 번호가 없는데 어떻게 문제를 푸냐. 그러니까 컨트롤 상자를 보통 이제 저희가 비교값에 참여를 시켰는데 컨트롤 상자가 비교값으로 없는 경우죠. 필드명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필드명을. 그래서 현재는 이제 성명이 나오기 때문에 성명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제가 이제 수정을 좀 할 거예요. 시험 문제처럼. 샘플2를 땡땡땡을 누르고 쿼리 디자인 화면에 가서요. 사원 번호하고 주기하고 총 금액을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성명이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불러왔는데도 전체 필드를 불러온 게 아니라 일부의 열만 불러왔기 때문에 성명이 에러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명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상황, 아예 성명이 없거나 시험에서는 에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성명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겠죠. 이 부분이. 그랬을 때는 이제 성명을 가지고 조건에 참여를 못 시키고 다른 형태로 조건을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솔직히 가서 여기서 성명을 또 추가를 시키면은 여기다 넣으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성명이 살아요. 살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은 또 제대로 나오겠죠. 또 이번에는 본보기. 자, 나오죠. 다시 성명을 이제 사용을 조건에서 쓰면 되는데, 자, 이렇게 맘대로 쿼리를 편집하면은 주어진 문제를 변형을 시켰기 때문에 수정하거나 변형하거나 아니면 뭐 신규 입력을 하게 되면 별도로 추가 입력하게 되면 0점 처리가 되죠. 그 문제에 한해서. 그러니까 이걸 건들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없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원 번호를 이용하라고 지시사항이 나와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없게 폼 화면에서 성명은 일반적으로 표시되지 않음, 그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이제 조건에 다른 필드를 써야 된다. txt 컨트롤도 없고요. txt 사원 번호도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샘플2를 쓰라고 지시사항이 나왔다고 하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샘플2를 쿼리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요. 딱 가서 보시면은 이제 샘플2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사원 번호도 있고 성명도 있고 직위 총 금액도 있죠. 근데 성명은 이제 사용을 못하니까 사원 번호로 직위와 총 금액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사원 번호를 사용하라 지시사항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나오지 않고 이런 멘트로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컨트롤 상자가 없다 그러면 이제 필드명을 사용하는 조건을 막 작성을 하는 거구나, 두 번째 아셔야 되고, 그때 어떤 필드를 써야 되는가 지시가 될 수도 있지만 거의 되어 있지 않다 그러시면은 요 테이블 소스를 보시고요. 거기에 필요하고 있는 또는 조건에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시고 그 조건에서 같이 있는 것들을 테이블에서 또 골라야 돼요. 본인이. 그러니까 사원번호와 직위, 사원번호와 총금액, 이것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여기서 골라야겠죠. 그게 이제 샘플2가 되겠죠. 그런 부분이에요. 조금 어렵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를 제가 한번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샘플을 가져와서 어떤 문제인지 한번 문제를 풀고, 일단 여기서는 알아두셔야 될 게 컨트롤 상자가 없을 때는 필드를 조건에 참여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성명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새로 입력을 안 하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원번호가 뭔지 아세요? 이 필드명이에요. 사원번호, 이게 필드명이고 얘도 필드명이에요. 그러니까 필드명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분리를 해줬을 때만 필드명이 제대로 먹거든요. 그래서 필드명과 필드명을 받아서 조건절을 완성할 수 있다. 그걸 좀 아시라는 거죠. 자, 총금액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얘도 사원번호와 사원번호. 왜? txt 성명이라는 걸 쓸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성명으로 찾아도 좋겠지만, 그죠? 이렇게 해서 사원번호를 가지고 찾아라 그러시면은 txt 사원번호가 없으면 필드명을 사용하는 경우나 또는
홈 화면에는 성명이 표시되지 않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시험 멘트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부분이 이제 더 이제 시험하고 가까울 것 같아요. 폼 화면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음. 아예 여기가 없겠죠. 지우려고 하다가 지금 다시 추가하기 귀찮아서 이걸 그냥 보여드린 겁니다. 예. 컨트롤 상자가 없으면 이제 필드명을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필드명을 사용해야 되냐. 그게 또 고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필드명과 쥐기와 총 금액이 같이 있는 쥐기와 총 금액과 성명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필드를 쓸 수 있는 것을 직접 찾아 돌아다니셔야 돼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될 수 있으면 이제 폼의 레코드 소스를 보시고 테이블이 한 개일 때는 그거 갖다 쓰시면 되고 테이블이 두 개일 때는 이제 일일이 하나씩 다 열어봐서 여기에 사원번호와 성명, 쥐기, 총금액이 있는데 성명은 못 쓰니까 사원번호로 쥐기와 총금액을 표시를 해야겠구나. 여기는 없으니까 안 되겠구나. 여기도 없으니까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진짜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는 거죠. 두 테이블을 썼기 때문에요. 아니면은 아예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오면은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샘플 문제를 한번 보시고 그 작업을 한번 다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필드명을 조건들에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이제 이 조건절은 구성이 비교값에 지금까지는요 txt라고 하는 컨트롤 상자를 사용을 했죠. 비교값에. 근데 이 비교값에 txt 컨트롤 상자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사원번호를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예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성명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럴 때는 일단 필드명을 사용을 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좀 포커스를 일단 잡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필드명을 사용해야 되느냐. 그것은 쥐기와 총 금액과 그 다음에 같이 들어가 있는 필드명을 여기서 선별을 해서 찾아야겠죠. 물론 이제 아시겠지만 쥐기하고 총 금액이 이제 중복이 되지 않은 필드를 가져와야 제대로 불러오겠죠. 중복이 되면 맨 위에 있는 값만 불러오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를 좀 감안하고 쉽게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테이블을 일일이 찾아 돌아다니셔야 된다. 이해 가시나요?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가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고요. 이제는 추가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서 필드명을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되는가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필드명을 조건에 사용하는 문제와 어떤 필드명을 골라야 되는지 그런 고민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번 샘플로 더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도메인 함수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